많은 그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터키도 이전에 오스만 제국 이렇게 페르시아도 이렇게 페르시아 강대국을 중동에 형성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도 중동을 지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자원을 둘러싼 석유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 민족이 있어서 쿠르드 민족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독립도 상당히 지금 여러 나라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죠.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석유를 뺏기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의 영토를 가져가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석유 독립이 석유가 사실상 수소로 대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단가가 엄청 싸게 나가게 될 때 단가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수소라는 것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수소라든지 전기 부분이 싸게 이제 생산이 되면 바닷물 분해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석유 화합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것만으로 이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민족이 어떤 독립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살기가 좀 힘들 거예요. 다 싸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이게 지금 중동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라든지 핵보유 국가. 근데 그러니까 이란에는 예전에 페르시 왕국을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 민족이 거기 잠시 있었다가 왕비까지 들어갔고 지금까지도 후손이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란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디 같은 데라 뭐 다른 아랍 민족과도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뻗어나간 가진 어머니만 좀 틀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슬람이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종교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자칫하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요. 수니파 종주국은 사우디가 되겠습니다. 시아파는 이란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양쪽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라든지는 수니파들은 시아파들에 의해서 시아파들의 내부안에서 일단 반군으로 성장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정치 또는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배후에 나라가 있는데 테러 세력들이라든지 자기들의 대리해서 싸울 수 있는 대리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부분은 가자지구에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대리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폭격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뭐라 그러냐면 폭격이라보다는 미사일을 쏴대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든지 쏴기 때문에 약간 이것이 갈등이 어떤 나라도 자국 영토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무기를 갖다가 미사일 쏜데도 그렇지만 내버려둘 나라는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계속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어떤 이슬람에 대한 단결, 수니파든 시아파든 단결을 도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중동 패권을 노리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을 침으로써 자기네들이 원래 중동을 패권을 차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우디도 사우디 순위파를 무너뜨리거나 순위파는 순위파 입장대로 밀릴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안 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 문제가 좀 빨리 군사적으로 이렇게 종교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석유 산업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독점적인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거나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석유화학이라는 게 있어서 중동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미국, 유럽 이렇게 영국과 경제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발달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계속 쌈박질만 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파괴되고 이렇게 그래서 석유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장 핵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동 내에서 이제 무역 기구가 좀 공동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협력해서 미국이 개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는 유럽이,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국제 기록에서 무역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데 자꾸 써먹으려면 되게 서로 간의 국토만 파괴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란도 경제적으로 발전이 석유가 끝나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이든 다른 나라가 중국이 거의 이란 석유를 다 수입을 하는데요. 이게 그것을 사줄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상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제 기술만 해도 사실상 석유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되어 있지만 산업성을 아주 세계에서 아주 사지 않았고요. 이만 제 기술 아니더라도 수소 기술이 전기 생산 기술이 이미 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내에 아마 이것이 본격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렇게 석유를 갖고 있던 미국 내에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어떤 경제 세력들, 대기업이라든 이런 부분도 의견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자국에 미사일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둘 나라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란도 제가 보기엔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고 있다.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전쟁으로 돈 소비하거나 그러면 국민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란 내부에 이런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어서 만약에 이란의 수출을 누군가가 이렇게 방해를 한다면 석유 수출을 방해하는 이란은 완전히 끊기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에 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빨리 무역으로 이 중동 전체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란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리전에서 지금 자기들이 직접 나서는 전략으로 하고 있다. 터키도 중동의 패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자 해서, 터키도 지금 이슬람인데요. 지금 이슬람이라는 공통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중동을 장악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슬람이라는 건 이게 핑계고 중동을 누가 장악하느냐 얘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헤즈볼라란 볼게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주의인데,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그래서 약간 이란의 영향이 좀 더 해서 이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시아파 무장도 결성되었고요. 반서방 반이스라엘을 주요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의 이런 태도가 자신들의 석유가 이미 끝났는데 중동의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가 끝나고 한 2년 정도면 본격화 모습을 드러낼 건데 지금도 당장 생산할 수 있어요. 제기술 기반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먹고 살 길이 지금 이게 막막할 수도 있다. 석유가 수출이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못하게 됐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 전쟁이 벌어지면 서로 간에 양국 간에 모든 나라든 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먹고 살 곳이 없는데 그 나라 다 두드러 부시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단순한 무장단체를 넘어서서 이렇게 헤즈볼라는 학교 설립 사회공헌사업과 더불어서 레바논 노예 정부의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합법 정당이다. 사실상 내부를 어찌하겠습니까? 비밀 경찰을 통해서 지배하는지. 하마스도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국민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될 텐데요. 이스라엘군과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전투 경험을 쌓았다.
이란은 헤즈볼라의 주요 무기 및 재정 지원국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장 먹고 살게 지금 살 길이 없는데 이란도 지금 석유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란의 경제 상황 중동 국가끼리 서로 이렇게 무역을 거래하거나 미국과 이렇게 영국과 유럽이나 거래해서 살 길을 열어야 될 텐데 그거를 지금 특정 세력이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란을 갖다가 살 길이 없게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네, 터키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살 길이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란의 경제는 석유며 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요. 주요 수출품은 원유, 석유와 천연가스. 이게 끝났단 말이죠. 제 말은. 끝났고 지금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시기를 조절하고 안 하고 있다. 없어요. 이란의 경제가 수출하는 게.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미수에 그래서 국민들의 경제 기반이 굉장히 약하고 미래가 없다라 이 말씀이에요. 전쟁에 올인해 가지고 돈도 탕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대부분 석유를 사주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하고 있어요. 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겠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부분이 수출 수익의 82%입니다. 사실상 뭐 수출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석유 가스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기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석유 가격 폭락입니다. 가스 가격도 폭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제 기술로만 기반해서도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아랍어권 레반트 지역의 일부였고요. 헤즈볼라는 또 세속주의 영향이 강하고요. 이러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가 계속 그렇게 싸우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들이 현실적으로 돌아서 경제로 돌아서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과도 교역할 수 있고요. 돈을 벌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이들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국토를 두드려 부시는 게 정상이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하는 나라가 잘 살 수 있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내부에 비밀 경찰 두고 지배하고 있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네요. 레바논은 서아시아 지중해 동부연안에 위치한 다종교 아랍 국가, 수도는 베이루트,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을 접하고 지중해에 맞닿아 있다. 중동의 작은 독립국가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랍어가 공용어고 영어, 프랑스도 널리 고대 페니키아 문명이 발상지고에서 프랑스 이임 통치라는 걸 독립했다. 레바논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2세기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페르시아 꿈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제가 보기엔 이란과 터키도 갖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 중동을 많이 차지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석유가 끝나고 있다고요. 네, 당신들 거지 된다고. 서로 국도 두드려 부실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국토를 서로 전쟁 상태에 몰아넣으면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란이 사실상 먹고 살 길이 없어질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볼게요.
중동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요. 빨리 그 이슬람 중심의 어떤 종교 중심에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교인들이 좀 뒤로 물러서고 이게 현실적인 종교 이렇게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나라 좀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란도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그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이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란은 일단 살 길이 없는데 자꾸 저러시네. 석유가스가 끝났다고요. 네. 그래서 이란도 하마스 등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국경 안에 팔레스타인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옛날부터 아랍 민족이 원래부터 거주하던 민족이라는 게 없고요. 옛날부터 아랍 민족, 아랍의 여러 이렇게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란 사람들도 안 들어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게 중동 여러 지역의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은 약간 그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황폐한 지역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도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 데서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차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민족 자체가 없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사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요 사우디 정부도 이란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떤 종교 싸움으로 가니까 이것을 자기네들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중동 내 패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입장. 그렇지만 지금 이란 이렇게 사우디 정부도 이렇게 지금 그 중동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자국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네네.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볼게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고대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야심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신들 소교 끝났다고. 이해가 가죠? 근데 먹고 살 길 없어요. 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역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된다. 전쟁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동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안에서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망하게 한다는 거죠. 중동 국가들끼리. 이해가 가십니까? 네, 중동 국가들이 계속 전쟁 상태에 있는데 석유가스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가가 대폭적으로 폭락하고 지금 당장 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네. 먹고 살 길이 없어요.